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국민의힘 경선 절차 진행을 중지시켜야 한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2월 7일 화요일 아침 7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처음은 이 시각장애자를 위한 광고로 시작합니다. 이 기구를 눈에 부착하면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신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원리를 설명해 드립니다. 작동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기계를 자기 안경에 부착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습니다. 이 책은 최근에 출판된 프랑스 교육처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읽고 싶은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프랑스 공부 홈페이지에는 유치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유치원의 주요 임무는 아이들이 인격을 배우고 개성을 드러내 보이며 스스로를 개발하기 위해 학교에 가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학교란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생활하는 공간이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밌죠? 예, 이 기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든가 아니면 이 기구를 체험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구를 체험해 보기 위해서 예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광고는 공중파 매스미디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소비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독립 언론인은 사명감을 갖고 이 기구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시력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독립 언론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어젯밤에 터키에서 커다란 지진이 있었습니다. 터키에 한 1000명, 시리아에 780명 이렇게 희생자들이 많습니다. 6일 새벽 현지 시각입니다. 규모 7.8의 강진이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를 강타해 최소 1800여 명 정도가 숨졌다고 AFP 통신과 B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부상자는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잠든 새벽에 지진이 발생했고 무너진 건물찬에 깔린 사람들이 많아 앞으로 사상자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17분쯤 튀르키예 남부 가지안테프주 누르다이에서 동쪽으로 약 26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 깊이는 약 17.9km로 추정됐습니다. 약 11분쯤 뒤 규모 6.7의 강한 여진이 뒤따랐습니다. USGS 미국 지질조사국입니다. 이번 지진은 1939년 3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의 지진과 동일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피해 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의 희생은 아직 보고된 바 없다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희생돼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현지 터키나 시리아 이런 국민들의 피해도 더 이상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는 여전히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헬로윈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을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보고되었습니다. 장관 탄핵은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장관 탄핵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을 표결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정치를 희화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실은 어떤 헌법을 위반한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네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열리게 됩니다. 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20여 차례 탄핵안이 발의된 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헬로윈 참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차적 책임은 희생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신 분들은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성년들입니다. 성년들은 자기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질 의무가, 스스로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과는 다릅니다. 세월호 사건은 그 안에 승객은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그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은 전적으로 선장과 선원입니다. 그러나 이태원에 간 헬로윈 참사 희생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가 들어간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갈 때 그 지역이 위험한지 아닌지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 또 있죠. 대표적인 데가 지하철역입니다. 지하철역 중에도 서울 2호선과 1호선이 만나는 신도림역이 가장 복잡합니다. 자, 거기에서 사람이 빽빽히 있어요. 하지만 누구도 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 밀면 사람이 다친다는 것을 사람이 알기 때문에 빽빽히 사람들이 몰려 이렇게 있지만, 이동하지만 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태원 사고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개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용산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지방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따라서 이태원 참사의 행정적 가장 큰 책임자는 용산구청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용산구청장이 무슨 책임이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용산구청장이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지방자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시 중앙 집권제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방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 겁니다.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저는 윤석열 정부를 좋아하거나 찬양하고에 상관없이 이상민 장관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만 지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이상민 장관은 죄가 없습니다. 저는 이상민 장관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태는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청 광장에 추모 공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빨리 오세훈 시장은 철거해야 합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조금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광고합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공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월 14일이 2차 모집 마감입니다. 지금 온 신문이 난립니다. AI 다 난립니다. 1차 모집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주셨는데 깜짝 놀랄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즘 정년 퇴직이 굉장히 빨라요. 평생을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앞으로는 AI야. 근데 내가 앞으로 살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
당연히 AI를 공부해야지. 그것이 그분들의 논리라는 겁니다. 컴퓨터 AI공학과 세종사이버대 컴퓨터 AI공학과 김효정 교수님의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직접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AI를 모르면 포기한 거다, 인생.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AI입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때 전기기관이 막 나왔죠. 그때 마부들이 데모했습니다. AI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은 산업혁명 때 마부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또 아침 뉴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됐죠. 후보자를 받았고 그냥 서류 심사에서 여러 명을 커트시켰습니다. 잘랐습니다. 뉴델리 기사입니다. 강신업, 김세희, 유해, 신혜식 컷오프. 탈당, 가처분 등 반발이라는 겁니다. 유해 씨는 법원에 선관위 자격심사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강신업 씨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경험자입니다. 경험자. 왜 제가 경험자인가 하면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언제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그러니까 홍준표 씨, 그 다음에 누구야, 황교안 씨, 유승민 씨, 물론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여러 사람이 이제 해서 제일 처음엔 9명인가 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6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명에서 4명 4강을 뽑는 데에 황교안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씨가 야,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알려달라 그랬더니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들이 아예 알 거 없어, 그냥 집에 가. 황교안 씨가 아니 억울하잖아. 내가 왜 떨어졌는지 그 결과를 좀 보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그거 받았다며, 여론조사 했다며, 그거 보자. 그랬더니 보여줄 수 없어. 그리고 황교안 씨가 화가 났잖아요. 저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이상로 제가 카메라 출동 기자가 국민의힘 책임당원 7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방송을 해서 좀 책임당원분 빨리 모이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 경선은 무효야. 무효니까 무효임으로 경선을 중지시켜. 물론 그때 판사들이 엉터리 판결로 해서 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아마도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그 당시에 보여달라는데 보여주지 않아. 후보가 떨어져서 넌 집에 가. 황교안이 집에 가. 아니 나 그냥 가긴 억울한데요. 좀 보여주세요. 아니 그냥 가라니까. 이거는 황교안 씨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책임 당원에 대한 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훌륭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7분을 이렇게 책임 당원 7분을 이렇게 모아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할 때의 법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왜 어떤 법을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이 어겼는지,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엇을 어겼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한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여러분, 이거는 지난 대선의 얘기입니다. 대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황교안 후보, 이게 나왔을 때 경선, 이제 6명에서 4명으로 압축, 9명에서 6명으로 압축하다가 4명 압축할 때에 그것이 무효다.
원초적으로 무효다라고 하는 무효이기 때문에 정지시켜달라는 대한 논리입니다. 헌법을 위반했다. 헌법 8조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했다. 누가? 국민의힘이. 둘째, 헌법 24조 선거권을 훼손했다. 헌법 28조 공무담임권을 막았다.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음, 민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왜? 그때도 각서를 받았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각서가 아니라 그렇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거 반사회적인 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또 형법을 국민의힘이 위반했다. 투표지 이런 걸 다 파괴했다고 그랬어요. 결과를. 그러면 재물손괴죄다. 형법 366조 재물손괴죄다. 형법 제314조 이랑 위계 및 위력엔 업무방해죄다. 라고 해서 또 공직선거법 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다. 정당법을 위반했다. 정당법 49조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에 위반했다라고 해서 제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책임당원 7명은 이렇게 모셔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물론 인용되지 않았어요. 왜? 판사들이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내렸어요. 엉터리 판결을 내렸어요. 제가 판결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그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나중에 제가 다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강신업 씨는 탈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이 변호사인데 왜 탈당을 했나? 안에서 싸워야지. 저 양반 뭐 크게 착각하고 있어. 저거 빨리 가처분 신청해서 저걸 막아야지. 근데 탈당했더라고요. 또 하나, 유효혜 씨도 강준길 변호사님인가를 통해서 가처분 신청했는데 가처분 신청 내용이 뭐냐면 선관위 자격심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글쎄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유혜 씨가 한 가처분 신청도 이게 빠졌다면 다시 해야 됩니다. 추가해야 돼요. 뭐가 빠졌다면 되냐? 경선 진행 중지 가처분이 빠졌다면 추가해야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아까 똑같은 케이스예요. 황교안 씨 때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여부가 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경선 뽑혀서 당대표 뽑혀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빨리 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시험 점수를 가르쳐주지 않고 너 과락이다 얘기하고는 똑같은 겁니다. 황교안 씨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어제 이 강신업 씨는 탈당한다고 그러면 이제 비장한 각오로 너들 두고 봐. 내 칼을 뒤에다 차고 다니면서 칼로 다시 한번 싸울 거야. 그리고 탈당했는데 취소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역시 변호사가 좀 달라요. 그래도 싸우겠다는 겁니다. 탈당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자, 강신업 변호사가 긴급 공지를 했습니다. 나는 지지자들이 간곡한 만류와 요청에 따라 탈당을 보류하고 먼저 당 안의 역적들과 간신들을 모두 쳐낼 것이다. 당을 분탕질치고 전당대회를 망친 자들을 법적, 정치적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거할 것이다. 지금부터 전쟁이다. 저는 해봤어요. 저는 경험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이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도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민법 103조를 위반했습니다.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왜 이것이 무효인지를 보여드립니다.
이번 국민의힘이 당 경선이 원서를 내는 사람들에게 이런 서약서를 받았어요. 그 서약서의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본인은 서류 심사를 통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K보팅, ARS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투표 방식에 따른 경선관리, 경선 결과에 승복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소송 제기를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단 하나라도 어길 경우는 당에서 결정하는 그 어떤 처분도 수용할 것이며 민형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이거는요, 민법 10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이건 민주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런 정당은 군사분계선 위쪽에는 가능합니다. 군사분계선 위쪽에 있는 정당은 가능하지만 군사분계선 남쪽에 있는 정당은 이런 서약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민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여드립니다.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여기서 당사자의 궁박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 서약서에 도장 안 찍으면 이 경선 원서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도장 찍어야 돼. 그게 당사자의 궁박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민의힘 경선은 민법 103조와 104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무엇을 위반했는가 하면 형법 제349조를 위반했습니다. 부당득조항입니다. 사람이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번에 당대표 후보는 4천만 원 받았어요. 강신업 씨하고 김준교 씨는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4천만 원 안 내면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했어요. 아니, 서류 심사하는데 4천만 원 들어가요? 이 세상에 어떤 서류 심사하는데 4천만 원 들어가나요? 아마 최고위원 후보는 2천만 원인가 받았을걸요? 따라서 저는 어제 제가 밤에 그 신희식 씨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신희식 씨하고도 통화했어요. 제가 밤에 통화했습니다. 이거는 경선 금지 가처분으로 가야 한다. 경선 금지 가처분으로 가야 한다. 왜? 분명하게 민법과 형법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헌법도 위반했고 저는 정당법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당 해산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강신업 변호사가 탈당 보류하고 법적으로 투쟁하겠다니까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당시 황교안 씨 억울하게 탈락했을 때 준비서면 내고 한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 원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부 제가 페이스북에 유해 씨에게 보냈는데 유해 씨는 별로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해라고 그럴까요? 글쎄요. 어쨌든 제가 이 유해 씨에게도 일부 페이스북으로 보냈어요. 어쨌든 이거는 경선 금지 가처분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민법과 형법을 명확하게 위반한 거를 그대로 보고 간다? 그거는 그 사람들도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떨어진 탈락된 사람 강신업 변호사, 김준교 씨, 유해 씨, 신혜식 씨, 그 다음에 김세희 변호사, 김세희 대표 이런 사람들이 소송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소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준비서면 내고 한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 요청하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법과 형법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정당법도 위반했고 정당의 해산 사유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정당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대한민국은 큰일 납니다. 이런 정당은 군사분계선 이북에는 존재할 수 있지만 군사분계선 아래에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그런 정당을 반드시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국민의,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명진 씨, 아니에요. 어제 신희식 씨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신희식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억울하니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신희식 씨 기자회견을 우파 매체에선 다뤄주지 않았어요. 그게 우파 매체입니다. 오마이뉴스에 박광현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국힘 최고위원 탈락한 신혜식 씨가 야, 나는 왜 탈락시켰어? 부정선거 주장했다고 날 탈락시켰어? 그럼 황교안은 왜 통과시켰어? 라고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어제 했다. 그런데 우파 매체는 입 싹 닫고 하지 않았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차명진 씨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차명진 씨의 글을 전부 읽어드립니다. 신혜식은 우파 운동을 위해 30년간 풍찬 노숙한 사람이다. 특히 탄핵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자유한국당을 영상에 노출시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녔다. 김세인은 지난 대선에서 좌파 상처내기, 어떻게 보면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당선에 한몫을 했다. 물론 수시로 위아래 없이 욕을 하고 자기 성정을 못 참는 모습이 노출돼 품위가 좀 없기는 하지만, 이게 김세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지난번 대전 연설 때 보니 나름 품격도 갖추고 핵심을 찌르는 말도 잘하더라. 국힘당이 이들이 최고위원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국힘당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다. 원내에는 김기현과 동반 당선되어야 할 최고위원 후보표를 갉아먹을까봐 미리 제거한 건가? 우파 유튜버들과 어울리면 기회주의자들이나 좌파들이 열화와 같은 비난이 두렵기 때문인가? 그들이 극우 프레임에 동의하기 때문인가? 태극기 세력이라는 게 실컷 이용해 먹고 버려도 찍소리도 못하는 코인파리 장사꾼에 불과하기 때문인가?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힘당은 의리도 없고 동지도 없는 양아치 몰입해라는 이미지는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그 후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 당장 우파 유튜버가 눈에 가시인 좌파와 기회주의자들이 내쉬는 안도의 한숨소리, 우파의 의리 없음을 비웃는 조롱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이들과 친하지 않다. 나한테 쌍욕에 송사까지 한 친구도 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차명규 씨의 글을 제가 전부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네,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광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가져와야 됩니다. 제가 조끼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잠도끼에서 만든 조끼입니다. 이 조끼가 지금 대단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잠도깨비를 사용하신 분의 사용 후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매트, 베개, 안대, 방석을 사용한 지 2개월 반이 되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의자에 오래 앉지도 못하는 60대 후반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차에 잠도깨비를 쓴다는 지인 추천으로 믿고 구매했습니다.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며칠 자고 나니 뻣뻣했던 허리가 부드러워지고 또 나날이 허리 통증도 약해지면서 몸도 가볍고 피곤함이 없으니 이 어찌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수년간 좋다는 건 다 해보았지만 고생만 하고 돈만 날렸습니다. 하지만 잠도깨비는 달랐습니다. 먹는 것도 아니고 치료하려고 시간을 별도로 낸 것도 아닌 어차피 자는 잠을 잠도깨비 매트에서 잤을 뿐인데 기대치 이상으로 100% 만족합니다. 너무 이리저리 재지 말고 구입해서 써보실 것을 적극 권해봅니다.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 잠도깨비 숙면 매트를 구입하신 분에게 이 조끼를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건강조끼로 낮 시간에도 자기장하세요. 장시간 컴퓨터 사용과 과다한 업무로 인한 피로회복에 도움을 드린다는 겁니다. 잠도깨비 매트 세트를 구매하거나 또는 렌탈하실 지에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조끼는 이제 벗고요. 또 아침 뉴스 브리핑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공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대표에 누가 적합하냐 그랬더니 안철수가 45.6, 김기현이 37.2%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에게 타자, 양자 모두 앞섰다는 겁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안철수가 앞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그분은 아이디가 호식 리버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는데요. 그분의 여론조사에 관한 견해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론조사가 정확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관이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선택해서 전화를 해야 하는데 현재 여론조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모든 여론조사기관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여론조사기관은 선관위에서 받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 된다. 그런가요? 저는 지금까지 여론조사기관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막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준 번호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런데 의문이 가네. 선관위가 그 전화번호 어떻게 가지고 있죠? 선관위가 그 전화번호 어떻게 갖고 있을까? 여기서 중대한 의문이 든 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번호를 준 일이 없는데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저도 몇 번 여론조사를 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물론 끊었습니다만 이상하다. 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번호를 준 일이 없는데 어쨌든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전화번호 소유자의 정치 성향을 다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대하는 수치가 나오도록 전화번호 비율을 조정해서 여론조사 기관에 주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가 나오는 것은 보수우파 사람들이 번호를 그만큼 주었기 때문이다. 국힘당 대표 선거도 중앙선관위가 주관하게 되어 있다. 당원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선관위 명령에 국힘당이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현장에서 투표하는 것은 조작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전화 응답 ARS를 통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80만 명의 당원 중에서 6천 명에게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미 각 후보가 얻을 비율이 세팅되어 있을 것이다.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한 것과는 상관없이 중앙선관위가 조작한 것처럼 유권자들이 투표한 것과는 상관없이 중앙선관위가 조작한 것처럼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당원들이 전화에 응답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선관위가 조작을 할 것이다.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호식 리버의 글을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저도. 선관위가 어떻게 해서 내 전화번호를 갖고 있지? 그럼 여론조사 기관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왜 선관위에서 주는 전화번호를 받을까?
그건 의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경호 의원의 매우 중요한 견해를 소개해 드립니다. 민경호 전 의원의 견해. 천하람이 누군데? 천하람 지금 4등으로 올랐더라고요, 여론조사. 천하람이 누군데 등장한 지 하루 만에 4등을 합니까? 4선과 5선의 윤상현과 조경태 의원이 그동안 딱지치기로 국회의원 당선된 줄 압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론조사와 똑같은 게 선관위가 위탁받아는 ARS와 모바일 투표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문제제기도 하지 말라 합니다. 김기현, 안철수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은 선관위 위탁이 왜 무서운지 이번에 한번 뼈저리게 제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민경호 전 의원의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근호 씨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근호 씨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자유시민들이 정당으로 새 출발해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오근호입니다. 새누리당은 자유시민들을 정당, 대한정당으로 거듭날 준비를 늘 하고 있습니다. 1인 개인의 정당, 사당이 아닌 자유시민들이 정당으로 자유, 진리, 정의의 길을 가려는 자유우파 시민들이 정당, 집이 되기 위해 오늘까지 조용히 명명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이 된다는 거죠. 진리, 자유, 정의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집이 되기 위해 오늘까지 조용히 명명을 잇고 있습니다. 좌익이나 다를 바 없는 근본부터 잘못된 가짜 우파는 놓고 하지 마시고 자유와 진실이 힘을 믿는 진짜 우파라면 자유시민의 정당 새누리당에 놓고 해주세요. 진리, 길에 대한 자유로운 논쟁, 회합을 통하여 더 높은 공의, 정의를 찾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함께 연대하고 만나야 합니다. 라고 문자 전용 연락처를 남겨주셨습니다. 010-7616-4553입니다. 010-7616-4553.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오근호 대표에게 문자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황교안 대표 억울하다. 저는 황교안 대표를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떨어진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임당원 7분 모아서 그 소송 진행했습니다. 그 인지대 제가 냈어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인지대 제가 냈습니다. 저는 행동합니다. 이번에도 행동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전기료 많이 내라 그러면 그냥 많이 내고, 나 가스비 많이 내라고 열심히 내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는 분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론들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한 통속이 돼서 그냥 살아, 그냥. 이게 이들입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민법을 위반하고 형법을 위반해도 그냥 참고 살아. 이게 이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노예입니다. 예, 이상로가 올바른 독립 언론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그마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많은 가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당, 국민의 짐당이라고 그러네요. 한심하고 답답하다.
정호원 전 국무총리는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명예를 걸고 사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황교안 씨 그냥 집으로 가라고 그럴 때 누구냐? 그 사람이 정호원이에요. 정호원이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황교안에게 경고장 날린 사람입니다. 당신 쓸데없이 사이로 부정선거 주장하지 마. 당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당신 부정선거 주장하지 마라고 공문 협박장을 보낸 사람이 정호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그 사람이 국무총리 했나요? 정호원 씨가? 국무총리도 했네요. 예, 신의 한 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신의 한 수의 신의 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카메라 출동을 제일 오래 한 기자가 이상로 기자 접니다. 그런 이상로 기자가 신혜식 씨를 보고 맞아 저게 진짜 카메라 출동이야 라고 감명받은 경우가 여러 번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신혜식 씨 같은 분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의힘은 싸우는 사람, 비겁한 사람은 많아. 비겁한 사람은 그득그득 많아. 국민의힘에. 진짜 싸워야 될 때는 다 도망가. 그리고 배반해. 그래서 신혜식 씨, 그 다음에 제 후배 김세희 기자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최고위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혜식 씨, 김세희 씨. 김세희 씨는 뭐 수송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세요. 김세희 씨도 즉각 경선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장 오늘에도 내야 합니다. 강신업 씨, 변호사니까 내겠죠. 유해 씨도 기존에 낸 가처분 신청에 경선 진행 중지 가처분이 빠졌다면 추가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지난번 황교안 씨 때 준비 서면 내고 이런 거 전부터 다 있어요. 제가 보내드려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여러분 하나에서 노예가 끝난다면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노예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가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절대로 노예로 살 수는 없습니다.